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원래 물건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줄까 말까 하다가, 예전에 아마 기안 옥션으로 이제 물건을 하나하나씩 해설해 주는 시간을 가졌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보통 물건 하나에 보통 막 1시간 반씩 분석을 드리다 보니까, 말하는 저도 지치고, 듣는 분들도 조금 공부는 공부인데 재미는 없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물건을 가지고 뭐를 하긴 해줘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생각이 난 게 이제 요 기안 옥션에 보면은 경매 결과 핫이슈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5월 18일자에 대한 핫이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거를 가지고 그냥 재미있게 그냥 뭐 재미라고 해서 유머를 섞는 게 아니고 그냥 물건을 가지고 조금씩 공부해 보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한번 공부하는 시간 그런 식으로 이제 경매 결과 핫이슈 해설이라고 표현해야 되겠네요. 예, 이런 생각으로 제가 한번 지금 찍으려고 합니다. 이 경매 결과 핫이슈 이렇게 보면은 크게 이제 구조가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날짜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최고 매각가가 있고 최고 매각가율이 있고요. 최다 경쟁률이 있고 최저 매각가율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매각가라는 거는 말 그대로 금액이 제일 높은 거라 이거죠. 이 5월 18일자에 있어서 금액이 이제 제일 높은 게 64억짜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최고 매각가율이라는 것은 최저가 대비해서 몇 퍼센트 정도 비싸게 샀냐. 여기는 보면은 3.7배 정도, 300%라는 거는 3배라는 거니까 3.7배 정도 이제 비싸게 산 거다. 이제 울산 아파트 여기 최다 경쟁률은 이제 사람 숫자에 관한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최저 매각가율은 가장 싸게 산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 18일자에 있었던 어떤 몇 가지 사례는 총 이제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재미있게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재미도 재미지만은 경매 공부죠. 물건 공부가 됩니다. 이런 물건 공부를 많이 들으면은 생각이 좀 폭이 좀 넓어지죠. 그 다음에 물건 보는 눈이 좀 높아지고, 이래도 가는 시간이 좀 빨라집니다. 그죠? 이래독이 늦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경매 우량 물건을 발견할 가능성이 느린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가 물건 보는 눈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임의 경매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이고요. 5월 18일이면 오늘이 아닌가? 엊그저네, 엊그제. 자, 대구의 달서동에 있는 거고요. 지금 보면은 26억 아니죠. 264억이네요. 264억짜리가 지금 60억대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건물 뭐 이것만 보면 엄청나게 싸게 산 것 같죠. 그 다음에 이제 공장인데 건물은 155평 크진 않아요. 그 다음 토지 면적이 1200평이니까 땅이 나름 큰데요. 땅이 나름 커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돼 있고요. 뭐 요 사진들 보시죠. 잠깐만요. 이렇게 보시면 사진을 보면은 뭐 이렇게 이제 전문적인 이제 공장 설비예요. 이거 보니까 일반적으로 나오는 공장 물건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제 보면은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요런 거는 사무동이죠. 이렇게 입구는 이렇게 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쇠로 출입을 막아 놓고 옆에 이제 사무동이고 이런 생산 설비죠. 생산 설비인데 이렇게 바닥 보면 깔끔하잖아요. 그러니까 관리가 좀 잘 되는 곳 같아요. 이런 데는 이제 사실은 이거 콘크리트를 바르지 않았지만은 나름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는 거고요. 뭐 고압이니 어쩌니 뭐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전문적인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공장을 하나 받아가지고 내가 필요한 용도로 쓰겠다라는 그런 종류의 공장이 아니고 처음부터 이 상태의 공장, 이런 업종을 영위하겠다라고 보여지는 분들만 낙찰받는 그런 공장인 것 같습니다.
그쵸. 이 설비를 철거하는 데만 해도 뭐 수억 들 것 같은데, 뭐 연료 전지가 어쩌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 유해 화학 물질이 어쩌고 저쩌고 등등등. 이거는 낙찰 받아놓고 철거를 해서 이 땅을 사용하겠다라는 의지는 아니에요. 그 분명한 것은, 예, 이거는 이 설비를 활용하는 사람이 낙찰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건들 보시면요. 근데 이제 낙찰은 한 명이에요. 한 명. 한 명이죠. 63억짜리가 그냥 64억에 한 7천만 원 정도. 그죠? 63억, 7억 정도를 더 썼네요. 그죠? 아니다. 1억 썼네. 1억. 7천 썼네. 7천. 그죠? 63억을 64억에 받아갔었고 여기가 있으니까요. 한 6천, 7천 정도를 써서 6, 7천을 써서 가져갔네요. 그 다음에 여기 토지는 이제 대천동이고 1200평인데 이게 보니까 잡종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감정이 45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동 1층, 기계실 1층, 전기실 1층 해서 건물 가격도 2억 6천밖에 안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총 이렇게 보면은 감정가 자체가 7억, 47억인데 여기에 이제 기구값이 있어요. 이 기계값이 보니까 그 굉장히 세죠. 기계값이 216억이네요. 엄청나네. 216억. 그죠? 장난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60몇 억에 샀고 기계값은 거의 빠진 거죠. 실제로 보면은 이 낙찰받은 63억에는 토지값이 45억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무동이 2억 얼마밖에 안 하기 때문에 2억 6천. 실제로는 이제 요 땅하고 이 사무동만 딱 봤을 때는 뭐 그래도 한 17억 이상 좀 비싸게 산 건데, 그죠? 그런데 이 기계값이 200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계값은 그냥 거저 얻은 그런 느낌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조금 그렇죠. 어떤 생각으로 샀는지 사실 조금 궁금한 게, 이런 어떤 이제 이런 거는 이렇게 개인의 이름으로 이제 낙찰 받는 거가 조금 특이한 케이스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특이하다 이렇게 보면 근저당이 이제 430억 걸려 있고요. 430억이고 엄청나죠? 2010년이고 지금 벌써 21년도니까 한 기계값은 노후도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기계값은 거의 없는 거고요. 이거를 재설치하려면은 그만한 돈이 들지만은 또 철거하려고 해도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철거해서 뺀다고 하면 그것도 한 10억 이상 들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성소공단의 간선도를 통과하고 공단 지역에서 보통시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를 한번 볼까? 이자를 봤을 때 산업은행에서 430억을 대출해 줬다 이거죠. 청구 금액은 226억이 청구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226억인데 그러면 226억에 한 그 정부 자금 지원받고 뭐 한다고 쳐도 한 2% 정도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래도 2는 4, 2는 4, 1, 6, 12, 4, 5, 2 이렇게 되죠. 226억에 10%가 22억이니까 2%면 이제 4억 5천 정도가 된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한 달에 한 4천만 원 이자를 주는 거네. 한 달에 4천이면 그다지 큰 돈이 아닌데요. 그죠? 그죠? 226억에 10%면 22억이고 10%면 1%면은 당연히 2억 2천인데 4억 4천 이거 한 1년에 이자로도 큰 돈은 아닌데 이거에 대해서 글쎄 그 4억 얼마를 못 내서 경매 당했을까 싶으네요. 어찌됐든 이게 경매를 당해서 64억의 낙찰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빚은 빚대로 떨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통상, 이거는 이제 저의 추측입니다만, 이런 경우는 통상 빚을 떨고 새롭게 소유자를 내세워서 새롭게 잡아서 정리해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지 만지는 뭐 추측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제 개인이 60 얼마를 이렇게 개인 이름으로 잡는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이 건물에 있는 기계기구를 철거하는데도 큰 돈이 들기 때문에 요거는 이 관계자가 낙찰받는 거라고 추정하는 것이 가장 온당하지 않겠냐. 그렇지 않고 이거는 쓸 수가 없어요. 이 기계기구 200억짜리 정도를 그냥 남이 생판 연고 없는 사람이 사서 철거한다? 말도 안 되죠. 다만 장점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기계기구 감정 자체가 지금 260억이 된 거, 216억이기 때문에 지금 낙찰 64억 정도 되는 것은 이 기계기구 감정에 가지고도 충분히 대출을 한 80, 90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80% 받는다고 치면은 20%인 262, 248, 12억 8천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이전비 한 5% 잡고 그럼 한 3억 정도 되나요? 그죠? 그러면 15억 8천 한 16억 정도 있으면 1차로 이 물건은 이제 잔금은 납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80%니까 64억에 80%면 68 48 84 32 그렇죠. 그러면 51억 정도 되는데 이 51억 정도도 이거를 뭐 한 3%는 너무 세긴 하지만 3% 해볼게요. 그러면은 10%가 5억이잖아요. 그죠? 3%면 1억 5천 된다 이거. 그래도 월 1000밖에 안 되네요. 그죠? 월 1000만 원이네. 이 이율이 이래서 중요한 거구나. 그죠? 월 10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줄 수 있죠. 16억 주고도 이렇게. 그래서 요 경우는 그 결론적으로 이거는 빚을 좀 떨구는 목적으로 개인이 낙찰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그쵸. 63억이 64억. 그러니까 절대 이 기계기구 200억 원 정도에 있는 이 기계기구를 무시하고 이렇게 개인이 살 수는 없어요. 분명히 관계자가 낙찰받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기계기구가 200억이나 감정됐으니까 실제로 뭐 은행 감정이 그 정도면은 막 거저도 한 100억 정도 차익은 봐버린 셈이 되는데 본인이 활용한다면 몰라도 활용하지 않고 철거한다고 하면은 뭐 10억 20억 가지고도 안 되겠네요. 철거 비용 자체가. 이런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서천군 농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요것도 보면은 여기 보면 35만원짜리예요. 3평짜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들떠 보지 않죠.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이제 토지만 매각이고 집은 매각이다라고 이렇게 보여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뭐 볼 거가 없어. 볼 거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사진 한번 보시죠. 뭐 이렇게 보면은 황량하죠. 여기에 이제 3평이죠. 3평. 3번 부동산 및 일부분이 인접토지와 함께 닭장으로 사용 중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는 보지도 않고 사지도 않고 이거를 입찰 보러 가는데도 뭐 버스비랑 뭐랑 기름값 합치면 한 몇만 원 들 정도의 일이죠. 이것도 다 연고자 아니면 사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4명씩이나 붙었다는 거죠. 4명씩이나 붙어서 35만 원을 130만 원에 사가죠. 그러니까 130만 원이면 3평이니까 한 평당 한 40만 원 꼴이네요. 한 평당. 응? 뭔 40만 원 이게 왜 사는 거야? 자 보시죠. 제시외 기타는 닭집이고 이거는 매각 제외네요. 그리고는 3.2평인데 전체 123 중에서 3평이에요. 그러니까 123이라는 것은 3, 4, 한 40평 안쪽이죠. 그죠? 40평 안쪽 중에서 한 3평 정도가 이제 경매로 나왔고 이 지분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보세요. 40평 중에 3평이라는 거지 이 40평이 요 정도 땅이면 여기가 3평이다 내 거다 이렇게 정하지 못해요. 이 40평 중에 어딘가에 있는 게 자기 3평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 내가 쓸래 이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130 주고 이거를 살 이유가 없죠. 어떤 이유도 없는 거예요. 여기는. 그리고
요거는 그 맹지 아닌가? 뭐라고 써 있나 봅시다. 현황 맹지입니다. 그러니까 출입로가 없는 거죠. 뭐 한등에 쓸데가리가 없는 거죠. 지금 이거를 그냥 왜 샀을까요? 그냥 이것도 아는 사람이 뭐 이렇게 지분이 이렇게 막 나뉘어진 건 대체적으로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요 단계에서 상속이 있을지 한번 등기를 한번 봐볼게요. 이런 경우는 토지 등기 한번 봅시다. 토지 등기를 보면은 소유권 이전이 이제 박재홍 씨가 있다가 매매를 이미 현숙 씨가 샀다가 1번에 박재홍 지분이 매매가 되고 다 이런 식이네. 여기 보면은 1번 박재홍 지분이 123분의 107 중 일부가 매매 다시 같은 날이죠. 다 같은 날에 박재홍 지분이 이렇게 넘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는 곳도 각기 다양해요. 청주니 진천이니 뭐 이런 거. 그러면 1번 등기가 어떻게 됐냐? 이렇게 보면은 1번 소유권 이전 등기죠. 이렇게 쭉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가 보면은 요거가 이제 2089니까 3720 한 600 몇 평이네요. 그죠? 그 땅이 박재홍 씨의 땅이 이분은 그 애초부터 청주에 사셨던 분이네요. 근데 이분이 땅을 막 쪼갠 거예요. 이렇게 막 일부가 이렇게 다 쪼개졌습니다. 어떤 연고가 있을까 이렇게 보면은 뭐 성씨도 각각 다르고 이런 경우가 흔히 있는 이제 기획부동산 같은 거죠. 이런 경우가 흔히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 땅을 애초에 기획부동산이 누가 어떻게 한다고 쪼갰었나 본데요. 그러면은 이제 지도를 한번 봐볼까? 이런 경우는 요즘에 이제 카카오맵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면은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이쪽에 이제 공단이 왼쪽에 있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 점선 요렇게 이렇게 있죠. 이 지역을 개발한다는 어떤 호재를 가지고 이 지역의 땅을 팔아먹은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이제 이 기획부동산의 냄새가 조금 나고요. 이렇게 점점점점점 이렇게 써 있는 거는 이제 주로 이제 앞으로 계획도로죠. 앞으로 이 자리 이렇게 개발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개발하는 거에 인근에 여기 톨게이트죠. 여기에 인근이야, 인터체인지 인근이야. 요런 어떤 식으로 이렇게 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싸니까 팔았겠죠. 아마 돈은 요거보다 더 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딨냐.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거 누구 거가 하나 나왔나 보네. 그죠? 근데 이제 4명이나 입찰을 했다는 거죠. 사실은 이 지역의 어떤 사람들 같으면 안 사죠. 안 사. 안 살 것 같아요. 맹지에, 답에, 세평에 어디에 쓰겠습니까? 이거를 어디다 쓸까요? 쓸 데가 없죠. 이제 다만 이제 이런 경우 이제 해석해 주면 이 닭집 있죠. 개사. 이 경우도 토지 위에 썼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지상권이 발생을 하고 지료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료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여기 있죠. 지상에 있는 닭장 출입문에 경매 안내문을 부착했답니다. 이런 거. 임상섭 지분 강제 경매 청구는 500만 원 이렇게 됐네요. 예. 여기 채무자가 임상섭 씨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산은 면제고 요거가 임상섭 씨 분이 이렇게 500만 원 받으려고 이렇게 취소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는 이제 특별 매각 조건이 하나 있네요. 공유자 우선 매수권 1회 행사 제한, 농지증 제출. 이것도 하여간 농지니까 농지증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매각 조건이 있다. 이 농지증이라는 게 이 안 내줄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농지로서 부적합하잖아요. 완전히 자풀로 이렇게 죽어 있어. 이게 묵전이다, 이게. 실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지분이다. 이러면은 농지증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지분이니까 어딘지 모르잖아요. 자, 이런 경우는 현장에서 꼭 물어보셔야 되고, 이 농지증은 미리 이분의, 그 관할관청에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묵전이나 농사를 지을 수 없다. 그럼 그 사실을 증명하게끔, 서류를 떼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 좀 독특하네. 5월 18일 날 있었던 거는 좀 독특한 사건들이네요, 보니까. 그 다음 울산에 있는 이 아파트죠. 요즘에는 공시가격 1억 이하의 것들은 취득세를 중과세 안 하잖아요. 취득세.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소형 아파트, 소형 빌라, 소형 아파트들이 주로 이제 집중 투자의 대상이 되면서 여기도 호가가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7,900이 3,800 되어 있는데 18평이죠. 보기에는 참 정상적이고 이뻐 보입니다. 울산이 많이 올랐죠? 울산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보니까 40명이나 응찰을 했는데 꼴랑 뭐 어때요? 이 전회차인 1월 13일 날짜를 살짝 넘긴 수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에 그 40명이나 들러붙어 놓고서는 2천만 원 정도도 안 썼다 이거죠. 요것도 참 희한한 증세다. 저 아까 이거 보면서 좀 희한하다. 40명이 붙었는데 2천을 안 썼네. 이런 거. 좀 특이하죠. 그지만 참 속으로 드는 생각, 전국에 참 보면 집이 싼 집 많다. 지방 가면 싼 집 많네.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뭐 조금 전에 언급한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집들 같은 경우에 취득세 중과가 대상이 안 된다는 거는 하나의 이제 중요한 상식 중에 하나죠. 그 다음 이제 근린상가가 또 하나 이제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최저 입찰 가격이죠. 딱 봐도 보면은, 여기 보면은, 1,500짜리를 1,700 썼어요. 이지태라는 사람이 샀네요. 보면은, 3평.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겨 먹을 거 잘 나간 근린상가는 사지 말라 그러죠. 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상 이렇게 전용 면적이 3평이지만은 분양평수는 거의 이거에 따블인 7평, 또는 더 많으면 10평까지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평당 한 3,000원씩만 잡아도 10평이면 한 3만원, 4만원의 관리비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군요. 2억 2천짜리가 1,500이 돼 있었다가 1,700. 이런 것만 보면은 되게 잘 산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런 거가 대체적으로 공실이 너무 많고, 이거가 자산 가치가 별로 없어요. 자산 가치 없습니다. 재개발 볼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1,500, 1,700 들어가니까, 그냥 푼돈 들어가니까 하나 해볼란다.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고, 요거 가지고 내가 낙찰 받아서 나 혼자 그냥 사무실로 쓰지 뭐. 안 그래도 결혼이란다. 정년 퇴직해가지고 오갈 데 없는데 요걸로 그냥 독서실 겸해서 사용해 볼란다. 이런 생각이면 하셔도 됩니다. 그죠? 대체적으로 이런 경우는 어쨌든 이제 소액이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되죠. 대출이 안 되니까 이제 목돈 1,700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목돈 1,700하고 이전비 뭐 해서 한 2,000 정도를 쓸 것 같으면은, 글쎄, 요거는 또 체납 관리비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거를 쓸 것 같으면은 딴 걸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이 경매 물건은 너무 많지만 사람들의 제 눈의 안경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구분 점포로서 게임장의 일부 공간을 사용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게임장으로 총 쏘고 뭐 하는 게임장 같으면은 이제 이 공간을 가지고 월세를 청구할 수 있겠네요. 월세 청구. 그래서 이제 이가 점포 247호 전부를 사용하면서 보증금 1억에 월 1,000만 원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크게 하나 본데? 근데 보면은 보세요. 경매 등기 이후에 사업자 등록증을 냈다. 그러면 얘는 요거는 가짜 서류죠. 가짜 서류입니다. 별일이네.
경계 표시가 보이지 않는답니다. 보통 이런 데는 바닥에 경계를 표시하거든요. 247호 247호가 3평에 불과한데, 그죠? 그런데 여기에 247호 전부 3평짜리에 보증금 1액에 1000인데 사업자 등록이 경매 등기 이후에요. 그러니까 100% 가짜인데 너무 티나는 가짜죠. 어거지를 하는 애들이네요. 임대차와 상가 관련된 일관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3평에 1억에 1000을 주고 있다. 좀 이상한 애들이 지금 점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든지 어쩌든지 간에 이거는 등기 이후니까 그 명도하는 건 일도 아니고요. 근저당이 2억 4천인데 임의 경매를 쳐서 청구 금액은 3억 5천. 이런 건 볼 거 없고요. 우리 이런 테크노마트 이런 거는 안 사는 게 좋습니다. 건강에 유리합니다. 관리단끼리 지트고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항상 이런 대형 건물들은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어디 오갈 데 없어. 그러면 사무실 하나 내놓고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내가 여기에서 머무르는데 이 사람 저 사람 꼴 보기 싫으니까 벽을 하나 가벽을 올려야 되겠다 할 때조차도 여기 예를 들면 그 가벽을 여기에다 탁 올려야지 할 때 이 가벽 같은 거를 이렇게 3면을 다 막고 여기만 문을 놔두고 쓸 수 있는지 이거는 관리사무실에 물어보는 게 좋겠다. 왜냐면 만약에 모든 집이 이렇게 가벽하고 벽을 다 쳐버려도 되는 거냐, 이게 소유권이. 아마 관리단이 이걸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5월 18일자에 있었던 물건들은 보면은 조금씩 다들 이상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상한 이유는 제가 좀 전에 이제 그 이리저리 이제 재밌게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한 번씩 이런 식으로 경매 결과 핫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해설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앞으로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